이 고문제학회에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알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6, 7년 동안 저희 실험실에서 폴리머를 갖다가 분자 단위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GPC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연구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우선 첫 번째 간단히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분해능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라고 하는 이제 GPC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상호작용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그러한 이제 분리의 얘기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그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저는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흔히 GPC라고 불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갖다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에서는 이제 고분자 사슬이 포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포의 크기에 대한 고분자 사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포 속으로 잘 그리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으로서 결국 디스트리뷰션, 포 속과 바깥 속 사이의 분배는 결국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 주로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에 있어서는 이 두 사슬의 컨포메이션의 차이에 따른 엔트로피의 차이가 주 분리 원리가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의 솔리드 페이즈의 표면과 폴리머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엔탈피적인 효과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포러스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를 쓰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과 인터랙션 프린시플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예인데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에 있어서는 그 분리가 항상 이 파티클 사이의 부피와 그 다음에 파티클에 있는 코어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사이 영역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항상 여러분들은 GPC를 써보시면 알지만은 토탈 익스클루전과 토탈 퍼미에이션 그 사이에서 모든 고분자가 분리가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 쪽으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호작용을 사용하게 그러면은 결국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와 모빌 페이즈 사이에서의 평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분자들, 보통 합성하시는 분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에 해가지고 주로 솔벤트 피크가 나오는, 솔벤트 피크는 전혀 상호작용이 없는 데니까요. 그 이후에 또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터랙션이 커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 쪽으로 이러한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포러스한 패킹 머티리얼을 쓴 이 경우에는 C18 코팅이 되어 있는 실리콘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인데요.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아세토나이트를 믹스처를 갖다 쓰면은 솔벤트의 조성과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들이 분리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폴리스타이렌에서 좋은 용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조성이 높을 때에는 폴리스타이렌은 좋은 용매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항상 이제 좋은 용매일 경우에는 모빌 페이즈에 더 있게 되고 인터랙션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사이즈 익스클루전 영역, 여기가 솔벤트 피크 위치인데요. 거기에 앞에서부터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농도를 줄이게 되면은 점점 앞쪽으로 시프트를 해서 어떤 점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으로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효과를 온도에 의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에는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역시 사이즈 익스클루전 영역에서 일루션이 되다가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인터랙션이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리텐션이 길어지고 일루션되는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한 포인트가 모든 고분자가 분자량에 관계없이 한 위치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사이즈 익스클루전에 의한 효과와 인터랙션에 의한 효과가 서로 상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위치에서 분자량에 관계없이 일루션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크로마토그래피 크리티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분리도 특별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예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을 해서 마치 solvent gradient illusion을 하듯이 temperature gradient illusion을 하면은 이것이 모두 열 한 3개쯤의 폴리스타이렌 스탠다드를 동시에 인젝트를 하고 컬럼의 온도를 갖다가 일루션 되는 동안 이렇게 변화시켜주면은 우리는 대단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폴리머 스탠다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GPC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폴리머 스탠다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분리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역시 이런 하이 레졸루션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폴리머에서 보는 MW가 MN벨, 이게 1.0몇 정도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에서 측정되는 값들은 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05. 그럼 이제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데 저희가 음이온 중합된 굉장히 분포가 좁은 고분자를 폴리스타이렌의 경우 1.04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더 분자량 분포가 좁게 프랙셔네이션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시도를 해봤는데 몇 번에 걸친 프랙셔네이션을 해서 더 이상 프랙셔네이션이 안에 높이에서 짜들러서 더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요 가운데에 우리가 얻은 좁은 프랙션과 원래의 스탠다드 폴리머를 GPC에다가 인젝션을 해보면 두 개를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저거는 결국 GPC의 밴드 브로드닝 이펙트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의 온도 그레디언트를 중간에다 인젝트하면 확실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프랙셔네이션 된 것의 MW, MN 값을 측정을 해보면 1.0008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합성 고분자 중에서는 가장 분자량 분포가 좁은 아마 세계 기록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하이 레졸루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런 4가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분자량이 이 정도 되면 디그리 오브 포리머리제이션이 1000쯤 됩니다. 평균 폴리스타이렌의 경우에. 여기에 4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분자량 분포가 아주 좁다 그러면 1.02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 우리가 많이 저러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저것이 어떠한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답은 초록색, 이 1.02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분포가 넓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플로리가 60년 전에 음이온 중합이 아이디얼하게 이론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01이라는 분포를 가져야 되고 이러한 분포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 적은 있지만은 그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 레졸루션 툴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이온 중합을 하되 중간에 이 반응 시간에 따라서 알리코트를 따가지고서 죽여가지고서는 이제 분자를 만드니까 제일 처음에 분자량이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분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GPC로 측정한 것과 이제 TGIC로 측정한 것을 갖다가 놓고 여기에 빨간 선은 거기에서부터 얻은 칼리브레이션 커브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GPC 크로마토그램을 분자량에 대한 축으로 바꿔서 플롯 해보니까 파란 선은 GPC에서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은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이고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까만 것은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얻는 분포가 포화선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약간의 익스페리멘탈 넌 아이디어리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플로리의 프레딕션을 갖다가 잘 따라서 음이온 중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텍티스계에 따른 분리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료를
굉장히 RR 트라이아드 컨텐츠가 높은 신디오텍틱한, 그 다음에 반 정도 되는 헤테로탑틱한, 그 다음에 RR 콘텐츠가 거의 없는 하일리 아이소택틱한 PMA 시료를 구해서 이것들은 분자량이 GPC상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텍티시티에 따라서도 인터랙션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프랙셔네이션을 해가지고서 말리토프 마스 스펙트로메트리로 분자량을 측정을 해서 거의 분자량이 동일한 프랙션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들은 분자량 분포가 있기 때문에 또 텍티시티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 겹치지만 거의 완벽한 분자량이 같으면서도 텍티시티가 다른 거에 대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가지고서 GPC로 다시 분리를 해서 과연 그렇다면 텍티시티가 다른 것들이 GPC 리텐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태까지는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이러한 highly 텍틱한 스테레오 레귤러한 폴리머들 분자량이 다른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해보면은 실제로 분자량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예로는요. 예를 들어서 폴리아이소프렌, 폴리스타이렌, PMMA 같은 것들을 다 이러한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로 잘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솔벤트의 조성들은 다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GPC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대개의 폴리머의 분리에 적당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찾는 것은 익숙만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분리해놓고 보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아세토나이트의 믹스처에서 얻었는데 이것들의 조성들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한 조건, 예를 들어서 폴리스타이렌의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가 잘 되는 조성은 PMMA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용매 조건입니다. 만약 이것을 갖다 이용한다면 우리가 고분자의 페어에서 결국 PMMA와 PS를 갖다가 같이 우리가 인젝트를 갖다 했을 때 분도를 갖다 바꿔보면은 사이즈 익스클루전 영역에서 왜냐하면 용매가 좋은 용매이기 때문에 용출이 되는 PMMA는 온도에 따른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대신에 왜냐하면은 이 디스트리뷰션 컨스턴트가 엔트로피 팩터이기 때문에 온도가 전혀 없죠. 그러나 폴리스타이렌은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 영역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역이 크게 되고 따라서 이 영향에 의해 가지고서는 온도에 따른 변화를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적당한 온도 그레디언트를 가하면은 그러면 PMMA와 PS, 폴리스타이렌은 한 런에서 하나의 컬럼을 이용을 해서 PMMA는 사이즈 익스클루전 영역에서 큰 분자량에서 작은 분자량, 폴리스타이렌은 인터랙션 영역에서 작은 분자량에서 큰 분자량으로 모두 16개의 고분자 시료를 베이스라인까지 깨끗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PSPI 또는 PMMA PI 페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와 모빌 페이즈를 적당히 잘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레졸루션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음이온 중합을 하고 반은 그대로 알코올로 터미네이트를 시켜버렸고 반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반응해서 하이드록실 그룹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고분자들은 GPC로서는 이건 두 개를 섞은 건데요. 분자량은 다른 것들을 따로 만들었고요. 전혀 분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면 리버스 페이즈, 다시 얘기해서 non-polar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썼을 때에는 분자량에 따른 분리는 일어나지만 엔드 그룹에 따른 분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멀 페이즈, 다시 얘기해서 폴라한 베어슬리카를 갖다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로 쓰면 분자량에 따른 분리는 물론 엔드 그룹에 따른 분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경우는 보시면은 스타일렌 유닛도 1000개가 붙어 있는데 하이드록시 그룹이 딱 하나 붙어 있는 차이인데 그 정도도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커 폴리머의 분리인데요.
GBC의 경우에 블록 폴리머를 분리를 한다면은 역시 전체 분자의 크기에 의한 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타일앤 아이소프렌 블락이 있을 때 이것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것도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니까 전체적인 분자량은 물론 조성에도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조건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폴리스타이렌 길이에 따라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폴리아이소프렌 블록에 따라 분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블록 공중합체를 조성과 분자량에 따른 분리를 모두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작은 올리고말을 활용을 했을 때 이것은 PSPI인데 굉장히 분자량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노멀 페이지에서는 폴리스타이렌 블록에 따라서만 분리가 돼서 폴리스타이렌의 모노머 유닛의 개수에 따른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를 따서 리버스 페이스 분리를 하면 이것은 폴리아이소프렌에 대한 블록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또 아이소프렌에 대한 블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를 따면 이것은 정말로 PS도 한 가지, 폴리아이소프렌도 한 가지의 올리고마로 이루어진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큰 분자량의 고분자에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리버스 페이지에서 보고 노멀 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리버스 페이지에서 폴리아이소프렌 블록에 대해서 자르고 이거를 다시 PS 블록을 보면 사실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폴리아이소프렌에 대한 분리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또 한 번 자르면 우리는 양쪽이 다 좁아진 분포가 좁아진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PS 블록에 따라서 3번, PI 블록에 따라서 3번에서 모두 9개의 다른 조성과 분자량을 가진 것을 나눴는데 놀랍게도 그거의 조성의 차이가 충분히 커서 마더 폴리머는 자이로이드 스트럭처를 갖다 갔는데 이것을 쪼갠 익스트림은 라멜라에서 실린더까지의 넓은 분포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여기에 있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이제 PSPI 다이블로커 폴리머의 라멜라, 자이로이드, 퍼포레이트 레이어, 실린더의 모폴로지를 갖는다. 이것은 뭐 따로 만들어서 본 페이스 다이어그램과 크게 다를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 한 개의 고분자를 가지고 그것들의 프랙션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디테일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자량 분포가 몹시 작아진 블록 폴리머는 엑스레이 디프랙션 패턴에서 마더가 이러한 서큘러한 이런 윙 패턴을 보이는 데 비해서 스펙트럼 패턴을 보이고 이것을 에버리지를 하면 굉장히 샤프한 엑스레이 디프랙션 패턴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보면 물론 굉장히 좁은 영역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실상 이것이 제너럴한 데이터는 안 되겠지만 마더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레인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프랙셔네이션이 된 미들 프랙션의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 크기에서는 완전히 균일한 특별히 뭐 저희가 그 모폴로지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에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의 또 한 가지 장점이 GPC는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반면에 이것은 인터랙션에 의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자량에 직접 의존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러한 브랜치드 폴리머의 모델로서 별 모양의 고분자를 만드는데 음이온중합을 해서 암을 만들고 이것들 이런 링크로 이용해서 만드는데 GPC로 만들어진 것을 분리를 하면은 약간의 프리커서 호모폴리머가 그러니까 암이 남은 걸 볼 수가 있고 페네다이머 그 다음에는 칼을 3개, 4개, 5개, 6개 가지고서는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피크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리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전부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링킹 리액션 키네틱스 같은 것을 갖다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줄이기로 하고요. 이제 보다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그 브랜치드 폴리머를 분리를 할 때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느냐라는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알파벳의 캐피탈 H와 같은 모양의 폴리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펑셔널 이니시에이터로 양쪽으로 폴리머를 키운 후에
요것을 캐핑을 해가지고서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음이온 중합된 암을 붙이면은 이런 H 모양의 폴리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스토이키오메트리와 리액션 레이트를 아주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의 사이드 프로덕트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결국은 그냥 만들면은 암과 H 폴리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이제 익스텐시브한 프랙셔네이션을 거쳐서 이런 GPC 커브를 얻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MW가 밸류가 1.04고 계산된 값과 실제 측정된 분자량이 잘 들어맞고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듀트레이트된 크로스바를 썼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젠 컨텐츠를 줘도 잘 맞고 그럼 대부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퓨어한 H 모양의 고분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IC로 분리를 해보면은 암 크로스바 외에 로 프로덕트는 물론 많은 사이드 프로덕트를 갖고 있지만 프랙셔네이션이 다 끝난 것도 상당량의 사이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암이 하나 빠진 거, 둘 빠진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인터미디에이트 프로덕트로 분류해본 바에는 크로스바가 2개 이상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리가 된 결과를 보면은 컨벤셔널 메소드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IC 방법으로 분리를 하면 순도가 7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5%의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25%의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의 사이드 프로덕트가 있게 되고 평균 분자량을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15만 1000 계산된 값에 비해 가지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죠. 억셉터블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컨텐츠 측정을 해보면은 실제 값하고 실험 오차내에 거의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랜치드 폴리머를 합성을 했을 때 그거의 퓨어리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래의 GPC에 의한 방법 갖고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고리형의 고분자. 다시 얘기해서 링 모양을 가진 고분자를 갖다 어떻게 리니어 프리커스에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느냐. 사실 그 고리 모양의 고분자는 체인 엔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재미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결국은 고리형의 고분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의 고리형 고분자의 크기는 선형 고분자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GPC에 의한 분리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완벽치 못하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것은 저희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역시 외국의 콜라보레이터로부터 얻었는데 모두 9가지의 링 고분자를 분자량에 따라 다르게 얻었고 그것을 프리커서랑 같이 GPC를 비교를 해보면은 물이 다르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겹치는 완벽하게 분리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형 고분자의 크로마토그래피 크리티컬 컨디션 여기에서 빨간 것은 선형 고분자 리니어 프리커서입니다. 크리티컬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한 위치에서 나오죠. 그런데 링 고분자는 크리티컬 컨디션에서 굉장히 다른 리텐션을 갖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리 고분자를 선형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분리를 해낸 것을 이 사람들이 분리했다고 생각하는 이 전체의 고분자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선형 고분자들이 여전히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 말리토프 마스펙트를 갖다 보면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 리니어 프리커서고요. 이것이 고리형 고분자로 그 사람들이 제공한 것인데 프랙셔네이션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기에 사이드 피크들이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이것들이 바로 선형의 사이드 프로덕트. 어떤 구조들이냐 하면은 DP가 38일 때 이렇게 생긴 것이 메이저 프로덕트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생긴 것들이 사이드 프로덕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쪽의 경우에를 갖다 본 건데 여기에서도 메이저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외에 더블링의 사이드 프로덕트를 갖다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종래의 고분자의 분리 분석에 확실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 서두르긴 했습니다만 대충 GPC가 아닌 그러한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 세미나를 통해서 GPC는 정말 몹쓸 테크닉이다, 그거는 정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GPC는 여전히 고분자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강력한 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통의 유기과학자들, 분석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툴이 고분자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는 제 옛날 학생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제 이루에 있는 이정 박사는 이거 좀 예전에 만든 것도 좀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코롱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 포스트닥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삼성 전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삼성전자에 가 있는 졸업한 학생들과 현재 학생들이 이 일에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또한 저희는 고분자를 만들 줄은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희 관련되는 시료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한국과학재단 학술경제 그리고 공대로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